청년이든 노년이든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저명한 의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서는 노인의 취미 활동과 정신질환 간의 연구를 전 세계 16개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93,263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의 취미 활동을 조사한 후 4년에서 8년을 추적 관찰하여 증상 발생을 조사한 것입니다. 나라별 차이는 있으나 16개국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취미를 갖고 활동한 사람들은 우울 증상이 약 10% 낮았고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기대 여명도 길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있어서 취미는 그저 재미가 아니라 인지기능이나 감각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년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미리 준비하여 익숙해지는 것도 노년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다양한 취미 활동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입니다. 건강을 위해 수영을 배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전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면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노인 스포츠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되어서 수영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미리 배워놓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아쿠아로빅이라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어르신들 중에 배워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려고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요즘은 키오스크나 간단한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한 편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가까운 곳에 문을 두드려서 지금부터 한자 배워서 스마트한 노년을 맞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흥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의 문화적 예술 감각을 일깨워 악기나 그림을 배우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두뇌 활동은 활발해지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럿이 모여 시니어 음악회나 그림 전시회 등을 하여 성취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술적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시스템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전문가에게 배우면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댄스입니다. 라인 댄스 같은 경우 춤 동작이 복잡하지 않아서 외우기 어렵지 않고 따라 하다 보면 땀도 흐를 정도로 충분한 운동이 되며 성인병이나 비만 예방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50플러스라고 하는 서울시 단체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멀리 갈 거면 같이 가라고 했듯이 단체 운동이라 더욱 재밌고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음악을 따라서 춤을 추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요리에 도전하세요. 평생 해오던 요리이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은 내일 배운 카드를 이용하여 교육받을 수 있고 어렵더라도 도전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자존감 향상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고정된 봉사처를 정하여 갈 곳을 만들어 무리에 소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자원봉사를 주 1회 3시간씩 오전에만 고정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정이 생겼을 때는 빠지기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술 전시회, 음악회, 공연 가기 등을 취미로 하면 막연히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것이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전시회나 음악회, 공연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고 간다면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일 것이며 직접 찾아서 걸어 다니는 것이니까 신체 건강과 미리 찾아보고 습득한 지식으로 인해 두뇌 운동 그리고 전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정신 건강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습관이 된다면 어렵지 않은 접근이 될 것이므로 아주 좋은 취미가 될 것입니다. 8번째, 외국어 공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젊은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외국어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지만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배워간다면 치매 예방과 함께 외국 여행에서 새로운 재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탁구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탁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치지 못해서 쭈뼛대기가 일쑤이지만 큰 동작이 필요하지 않은 탁구이라 가볍게 하는 운동으로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의 결합이지만 부상 위험이 적으며 노인 복지시설에도 탁구대 비치는 거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탁구는 기본을 배우기 위해 레슨을 받으면 좋은데 주변을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은 편이고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요가입니다. 요가는 굳어지는 몸의 유연성을 찾는 정적인 운동이지만 근력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명상의 시간이 있으므로 잠시 내 몸의 상태를 느끼며 호흡법까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시작하셔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하면 몸의 유연성과 더불어 몸 전체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몸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해줄 거라는 기대심을 주어 마음의 안정도 갖게 합니다. 유연성이 사라지기 전에 시작하면 좋을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취미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취미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취미를 선택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